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시작됐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이게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갔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표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자, 2023년 보시자고요. 성장률이 이게 전년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0.3%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요. 전분기 대비해 보면 플러스 0.3%인데 전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물가는 지금 엄청 올라가죠. 장난 아닙니다. 4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4%예요. 성장률은 마이너스, 물가는 4%. 저성장 고물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동안은요 초입이다 말씀드린 게 바로 요 크로스가 되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2022년 요 부분에서는요 성장률이 그만큼 당겨줬습니다.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 성장률이 그만큼 당겨줬고요. 또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말입니다. 올 1월부터 금리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물가는 다 올라갔습니다. 성장은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이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저성장의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성장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물가는요.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삶은요. 굉장히 피폐해지겠죠. 딱 그 모양새가 지금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2017년만 하더라도요. 그런 소비자 물가는요 1.5%고 성장률은 3.2%라 괜찮았습니다. 2020년에 성장률은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지고요. 소비자 물가는 0.4라서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조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뿌려서 2021년에는 4.1%까지 성장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2년 초반부터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조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된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큰 현실화가 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문제는 이 간격을 더 벌리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더 벌리게 되면 침체의 공포는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미 금리 역전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1.75% 금리 차가 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지 않게 봅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말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은 1.75%가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미국은 올릴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만약에 6월 14일 날 또 올린다면 한미 금리 차는 2%가 납니다. 그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혹은 직접 투자도 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은 이미 끝났어 하면서 도망갈까요?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1월에 0.25%로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린 것은 한 번에 저는 실수가 아닌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미 금리 차를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요. 또한 물가 상승률도 낮춰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3.5%의 금리가 지금 적절한 것이 아니라 3.75%는 올라가야 된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채 폭발인데요.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많기 때문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물가를 못 잡는데요.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가를 못 잡으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더 커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시기를 또 놓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부 전망치까지 지금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1.4%고요. 금융연구원은 1.3%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그런 소비자 물가는 4.6까지 올라갔어요. 4.6까지. 이게 그런 소비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7인데 반해서 그런 소비자 물가는 4.6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물가에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 빼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 유가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그는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는 뭐 가공식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물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뜸이 되는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6%로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를 못 잡아서 지금 공공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 성장은 꼬꾸라지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L자형이 길어진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길게 간다는 그런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저성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길게 갈 겁니다. 그 사이에 공공물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원자재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물가는 고물가,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써도 잘 안 먹힌대요. 저성장의 고물가니까 국민들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안 쓴다는 뜻이에요. 저성장이 되니까 무서워서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부도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뭐 굳이 크게 언급은 안 하지만 신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고꾸라지면 성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에 정부의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죠. 디스플레이를 중국을 넘어서게 정부가 보조를 한다든가 바이오 산업에 정부가 특혜를 많이 준다든가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해. 금리를 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마지막 하나, 이 하나는 개혁이에요. 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파괴적인 개혁도 당연하고요. 완전 파괴적인 개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 여기에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 모든 개혁이 제대로 궤도를 자리 잡아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야지 이거 지지부진하게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시장의 위협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